2025년 6월 3일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윤석열 내란 수괴가 탄핵되었기 때문에 시행되는 대통령 보궐선거인 것입니다. 엄연히 보궐선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나는 3년만 하겠다. 나는 1년만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아무도 보궐선거 본연의 의미인 잔여 임기만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용광로 선대위라는 구호 아래 거의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재명 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대 이낙연을 엮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1%, 김문수 후보가 28.3%로 나왔고 물론 리얼미터 조사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 한동훈, 이준석 대 이낙연을 엮어서 한 조사 결과는 이재명이 49.2%, 한동훈이 24.1%로 나왔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25년 4월 30일에 보면은 이렇게 이재명 중심으로 거의 상대 후보가 없는 것과 같이 그렇게 대선이 치러질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달리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놀랄만한 보수 정치인이 합류할 것이고 4월 30일에 이것을 공개하겠다 하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김무성, 유승민, 어쩌면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다 넘어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막상 4월 30일이 되고 보니까 윤여준, 권오을, 이석연 정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권오을 씨는 유승민하고 아주 가깝다. 이석연 씨는 이명박 대통령 때 법제처장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보수 인사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바로 이때 이낙연 씨가 대선 출마한다 하고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계속 있었고 그러는 중에 한덕수, 이낙연이 같이 손을 잡는다 하고 있을 때 대선 출마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나와봤자 3%짜리다. 나오든 말든.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뉴스가 나오던 바로 그 당시에 민주당이 나눠지는 거 아니냐는 이재명 후보의 우려, 이런 게 뉴스로 나오기도 했고, 4월 30일 현재로 봤을 때 보수 정치인을 손잡는 것보다 오히려 친문재인 세력을 영입하는 데 공을 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신경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친문 정치인이라고 해봤자 좌우를 넘나드는 김부겸 씨, 또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후 갑자기 벼락 귀국을 한 김경수 씨,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추대론에 더해서 그 뒤에 이낙연 추대, 이게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재미있어진다고 할까? 왜냐하면 이렇게 국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 질 수 있다고? 이재명 민주당이 질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추대론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유죄라고, 다만 오늘로서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고 시일이 좀 걸린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재명 피고인 때문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법원에서 신속 재판을 해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대통령이 되면 형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까지 국민이 지켜보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이재명이 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건데, 이재명 민주당이 이제 그걸 살펴보기로 합시다. 현재 내란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 내겠다고 당내 경선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홍준표 후보가 탈락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그 홍준표 씨와 그 가족까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후보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다.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둘 중에 한 명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느냐 하면은 이 한덕수, 이낙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니다,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 한 명을 뽑는데, 이 둘 중에 한 명을 뽑는데, 그 최종 후보 한 명은 상납이, 상납하는 임무를 띈 일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상납하고 본인은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이 최종 후보를 뽑은 이유다. 그러니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처음부터
이 최종 후보가 나올 때까지가 다 예선이 돼버립니다. 당내 경선은 그럼 언제 하는 거냐? 당내 경선은 없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최종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선택이 되든 한동훈 후보가 선택이 되든 누가 되든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상납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상납위를 뽑는가? 하다못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뽑아서 이 사람하고 한덕수나 이낙연하고 다시 최종 경선하면 되지 않는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5월 1일에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었던 분더러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상납위가 후보 자리를 상납할 사람은 누가 됐든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선에 최종 선출된 후보,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그냥 예선이다. 그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후보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갖다 바치도록 한다는 것이 이미 설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 우선권을 행사해서 저분에게 후보 자리를 상납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이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우여 국민의힘 당내 경선의 이번 경선위원장이죠. 황우여 씨는 이번에 하다못해 여론조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생략하고 그저 후보끼리 단판을 짓는 방식으로 할 거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되면 김문수와 진짜 후보, 한동훈 후보가 되면 한동훈과 진짜 후보가 단판을 짓는다. 근데 단판이 아니고 무조건 진짜 후보가 되고 이 사람 중에 누구가 되든 간에 이들은 사퇴하기로 된 것이죠. 상납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황우여 씨는 이거 우리 당에서 다 처리한다. 이 예선 최종 후보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상납을 고분고분하도록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납 받는 분, 추대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한덕수 총리, 지금 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총리라고 듣고 있었죠. 물론 2025년 5월 1일 현재 한덕수 총리는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한덕수 씨가 됐는데, 한덕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교양 있는 그런 대통령을 앞으로는 가질 수 있다. 한덕수를 봐라. 그런 이야기 했죠. 물론 한덕수 씨 스스로도 대통령 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래에 보면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는 무수히 많은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를 간택했다. 이런 설, 보통 썰이라고 하죠. 이것도 돌아다니고 있다. 본인 한덕수 총리실, 또 내란 세력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관계를 한덕수 후보의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인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세계 여러 나라가 참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미국이 이 관세에 있어서 줄라이 패키지 이거를 협의했다. 줄라이가 7월이죠. 그러니까 7월 8일까지 협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7월 8일까지는 우리는 일단 유예를 받은 셈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대서특필됐죠. 그런데 바로 백악관 브리핑으로 미국 정부에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거 아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죠. 한국 정부가 한국에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대선 전에 이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한국 정부가 그걸 원한다고 했다. 지금 이 한국 정부가 공개한 것과 정반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것을 자기들 선거운동의 기반으로 삼으려 한 것을 알게 됐다. 미국 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덕수 총리라든지 그 정부에서 이 줄라이 패키지라는 것을 내세우다가 이걸 읽어보니까 미국 말이 맞기는 맞다.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얼버무렸죠. 미국에서 줄라이 패키지라고 확정지어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홍보에 써먹은 것이죠. 내용을 보니까 결국 미국 말이 맞다. 그럼 우리는 정부가 왜 이런 짓을 하지? 국익을 해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거는 그거고 참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현재 그 정부 공무원들이. 그런데 한덕수를 추대하기 위해서 대선에 내보내겠다고 하면서 미국 트럼프가 한덕수를 간택했다고 하면 이걸 보면 그것도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보이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나라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아예 명예도 없는 이 내란 세력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 이 한국의 한덕수, 윤석열 이 내란 집단을 애국심 없이 반칙이나 하는 자들이라고 정상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인식하겠죠. 지지하지 않을 거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했다고 체리 핑크색 넥타이를 메고 대단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중에 트럼프 최측근으로서 고위직이 한국을 방문할 거다. 그래서 한국 대선에 이들이 지지하는 뜻으로 오는 것처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맏아들이 4월 29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1박 2일 아주 짧은 그런 방한인데 결국은 사업가 정용진 씨를 만나러 사적인 친분 관계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의 이 홍보도 역시 이들 간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을 또 이용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국익을 이 대선 후보로 설령 상납받아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덕수 개인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닌 것이죠. 정부가 여기 이렇게 나서 있는 겁니다. 4월 25일에는 김태효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백악관의 알렉스 윙 보좌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주한미군이 우리 한국 국군과 같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협력하겠다. 이거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주한미군을 더 폭넓게 활용하겠다는데 동의해 준 거 아니냐. 이게 우려가 됩니다. 시너지 효과를 더 낸다, 더 널리 활용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 표현을 보면 여러분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100% 우리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있지 않고 한반도도 있고 다른데 또 다른 나라 이런 데도 넓게 가서 거기를 지키겠다. 그럼 한반도에 한 20% 지키고 딴 데 가서 지키겠다 하는 것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비운 자리를 우리 국군이 다 채워야 하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방위, 국토방위에 우리가 더 많이 모든 것을 투입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미국과 협력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조선업을 미국과 협력하기로 가서 얘기를 하고 왔답니다.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이미 이야기를 했고 한국 측에서는 지금 이 내란 정부는 수차 가서 외교부 장관, 산자부 장관, 기재부 장관 뭐 사람마다 보내가지고 조선업을 원하신다면서요. 갖다 바치겠습니다. 뭐 이러고들 있는데 이번에는 김태효가 갔다 왔다는 것이죠. 이걸 들고 가니까 백악관에서 만나준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4월 30일에는 방사청에서 이 방위 산업에 있어서 돈을 왕창 쓰겠다. 그것도 앞에서 방위 산업 김태효가 가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근데 하여튼 30일에 대통령 지휘 헬리콥터 4대를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예산이 8,700억 원입니다. 뭐 언제 누가 탈 거냐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사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방사청에서 사들이는 것들을 팔려고 돈 좀 들어오겠군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를 구매 계획을 이번에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이 총 3조 3,757억 원입니다. 또 있습니다. 전자전기 블록1이라고 하는 이 체계를 개발하는 기본 계획도 이번에 4월 30일에 통과시켰는데 여기가 총 1조 9,206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후다닥 해치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민석 의원이 발표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국정원 오비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한덕수 대선 상황실을 차려놨다는 의혹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 국정원 오비 하면은 항상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뉴스가 4월 26일에 군사분계선에 있는 북한군 GP 코앞에서 우리 측에서 갑자기 기관총 오발 사고를 냈다. 사고 일단 내고 그 다음에 빨리 연락을 해서 뒤탈은 없게 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왜 나야 하는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월 27일에 납북자 가족 모임에서 대북전단을 기습살포했다. 이미 해버렸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구태의연한 국정원의 공작, 국정원 오비라고 하는 자들의 공작이 아닌가, 소위 북풍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을 겪고 보니 이런 의심이 단지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정말 지금도 그런 짓들을 하더라. 이걸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전 1차장이 몇 차례나 최근에 나와서 국정원 관련 관제 선거라든지 테러가 우려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국정원 스타일의 공작, 관제 선거, 거기에도 개입을 하겠죠. 이런 것을 방심하면 안 될 듯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추대될 때를 대비한 우리가 문제가 있게 보는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황이 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에 한덕수 총리가 이낙연, 현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전화를 해서 5월 2일에 만나자고 했답니다. 물론 이 뉴스는 이낙연 발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전화를 할 때까지는 지금 보니까 5월 1일에 사퇴했죠. 한덕수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일에 만나자고 했던 것은 아마 이런 계획이었겠죠.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게 한덕수 씨가 상납을 받고, 그리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지선언을 하면서 합류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막은 그렇지 않더라. 이걸 알게 된 게 이번에 이낙연 씨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들 때문입니다. 이낙연 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월 2일에 나는 일정이 있어서 못 만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지선언을 하면서 거기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일정 때문에 튕긴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구나. 한덕수가 갑이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이낙연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내가 먼저 제시한 3가지 전제 조건을 먼저 이행하고 그런 뒤에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낙연 씨가 갑이죠.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뭐 개헌도 있고 뭐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국민의힘 개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면 해체 수준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그런 조건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병헌 씨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또 방송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명을 변경하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 자체 잘라낼 거 잘라내고 개혁을 하는데 재창당 수준으로 그런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이미 그리고 윤석열 씨를 출당시켜라. 이것을 이미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추대되는 분은 한덕수가 아니라 이낙연이구나 이렇게 보이죠. 이거 참 흥미롭고 생동감 넘치는 뉴스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앞에서 그 3%짜리 이낙연 출마 선언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무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신경 썼다. 그러면서 보수 쪽이 아니고 친문 인사를 얼굴 마담이라 하더라도 친문 인사를 껴안으려고 노력했다. 그랬죠? 이거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떨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게 대단한 거냐. 여러분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거 성공하면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이 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다들 한덕수 총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한덕수는 못 나와. 떨려서 못 나와. 나와도 열흘 못 버텨. 이랬죠.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못 나온다고 봅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럴만한 것이 한덕수 총리는 사실 행정공무원이었습니다. 정치를 할 만한 강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정치하는 사람은 다 강골이냐? 아니 그 최소한의 뼈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덕수 씨는. 뭐 있어봤자 오징어 뼈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추대한다고 해봤자 한덕수를 추대한 국민의힘은 이거는 이재명의 상대가 못 됩니다. 이재명을 상대하려면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하려면 한덕수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어떤 연합군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뭐 이 정도 어렵다고 하면 되겠죠. 유럽군이 중동군하고 연합군을 만드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군이 뭐냐? 이 어렵게 만드는 연합군은 바로 이런 것이죠.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최종적으로 정해진 경선 후보가 한덕수 씨에게 후보 자리를 상납합니다. 그럼 한덕수가 추대된 것이죠. 이 한덕수가 자기가 추대로 받은 후보 자리를 이낙연에게 상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연합군,
2단계, 3단계가 되겠죠. 마지막까지 2단계를 거쳐서 최종 3단계에서 완성된 연합군, 이걸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 이걸 만들어내면 이재명이 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상납하는, 한덕수에게 상납하는 것을 국민의힘 경선 최종 후보가 희생하는 것이죠. 희생을 바치는 겁니다. 한덕수가 다시 그 자리를 이낙연에게 바치는 것은, 이 상납하는 것은 한덕수의 희생, 한덕수가 희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총리 자리를 사임하고 나와서 추대받아서 이낙연에게 그 후보를 상납하기 위한, 그게 이제 한덕수의 임무인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차례의, 두 단계의 상납은 무엇이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국민의힘이라는 당명도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을 출당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국민의힘이 그 일본군처럼 일종의 할복을 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죽는 것이죠. 이런 걸 하면서. 그런데 죽는다고 아주 죽는 게 아니고 죽어야 산다, 이게 또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낙연이 뭐냐, 이게 무슨 그런 대단한 연합군이냐 하는 것은 한덕수의 이 그 연체동물 같은 이 힘없는 이거, 한덕수에게 부족했던 것을 이낙연이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낙연, 그 이낙연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말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총리, 현직 총리로서 곳곳을 다니면서 사실은 이런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강력한 총리였다,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낙연이 국민의힘에 필요한가? 지금 이 연합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필요한가? 그건 정말 필요합니다. 이낙연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반응이 이랬죠. 민주당 측에서조차 저 3%짜리가 매일 막걸리 반주 즐기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저거 퇴물이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낙연 씨는 설령 그게 막걸리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반주로 마시는 이거는 대우각성해서 끊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직전에 탄핵된 윤석열 때문에라도 해야 하죠. 이런 평가,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이 이낙연이 내란 세력 국민의힘 측하고 단일화를 하면 내란 세력한테 안 주고 망설이던 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40% 넘어갈 수 있다. 이낙연을 겨우 이준석 상대감으로 다루면서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게는 왜 이낙연이 필요한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유권자는 앞에 후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아주 강력한,
아니면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윤석열의 12월 3일 내란을 막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A씨입니다. 이재명이 아니어도 뭐 이재명계가 장악했겠죠. 이런 A씨 혹은 이재명하고 내란당 후보, 근데 이 내란당 후보는 윤석열 지키겠다는 것을 포기 못하죠. 그 내란당 후보하고 둘을 놓고 유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유권자는 내란당 후보를 찍을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아니 적어도 민주당 후보를 찍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치명적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아니면 어대민, 어차피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권자 보기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내란당은 어떻습니까? 없어져야 할 정당입니다. 어디서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감히 나섰느냐?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국민의힘이 할복을 하면서 희생을 바쳐서 이낙연 후보를 세우고 국민의힘이 안 보여, 없어졌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 먼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을 보면서 점심 먹을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먹죠. 안 먹는 소수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먹습니다.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을까 말까, 민주당을 찍을까 말까를 두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중국집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짜장면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짬뽕 먹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짬뽕은 안 먹고 짜장면만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는 없겠죠. 한쪽으로 압도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하고 달라지죠. 바로 이 상황이 이낙연으로 표지가리를 한 이후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낙연이 그 후보로 된 이것을 이제 표지가리 했다. 이미지 세탁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낙연은 어느 당의 후보냐? 당명도 바꿔버리고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그리고 재창당한 수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은 사망하고 그 대체정당 같은 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정당의 후보가 이낙연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지가리 대대적으로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유권자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반 이재명과 친 이재명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로 구도가 바뀝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표지가리를 대대적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이미지가 희미해지고 이번 대선은 탄핵 대선이 아닌 조기 대선으로 유권자가 인식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대선이 되죠. 이 내란을 저지른 내란당을 단죄하는 대선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 이재명과 친 이재명이 대결을 하게 됐을 때 반 이재명 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물론 친윤석열 모이겠죠. 어찌됐든 친문재인 모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원래 보수 혹은 친보수였던 사람들, 아예 이쪽은 선택할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친보수가 이때 왜 모이느냐 하면 이길 수도 있겠네 해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란당의 이미지가 많이 없어지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할복함으로써 죽지는 않았지만 죽는 신용이라도 함으로써 참회하고 죄를 용서를 빌었다고 보는 면에서 갈 수 있죠.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은 김무성 손학규 씨가 원래 그 민주당 간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한독수 지지했다고 뉴스 나왔습니다. 물론 한독수 씨가 트럼프 간택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 구도로 간다고 하는 것을 그만큼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니까 이걸 생각했나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씨가 유죄가 확정이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들떠있는 내란 세력들 있겠죠. 대법원에서 5월 1일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이재명이 무죄입니까? 이재명이 유죄여서 대법원이 유죄라고 하는 건 옳습니다. 이재명이 설령 대통령 유력 후보라고 해도 용기 있게, 아니 사법정부는 세계 정부 중 하나입니다. 사법정부가 법을 바로 세운 그런 정의의 판결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 경선 후보라든지 한독수 씨라든지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이거 혹시 그냥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헛꿈을 꾸는 것은 그건 좀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유죄 확정돼도 윤석열 내란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국민의힘 경선을 예비경선 취급을 하고 있죠. 또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국민의힘 경선의 최종 승자가 한동훈이든 김문수든 상관없이 한독수 상납으로 간다, 이걸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씨 국민의힘 해체 수순으로 개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 경선 후보가 노발대발했죠. 한동훈 경선 후보는 절망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만 꺾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아니어도 그렇게 밀고 가야지 하고 있었을 텐데 김문수 이긴다고 대선 후보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이제 시점에 한동훈 경선 후보가 뭐 한 가지 내세우는 게 이겁니다. 나의 목표는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하는 거다. 여기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하죠. 국민의힘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죽어야 산다고 했죠. 바로 이런 면에서 한동훈 경선 후보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가 대선 승리를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대선 승리하려고 이런 시나리오를, 이런 작전을 펼치는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작전 역시
이재명 또는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려는 것이죠. 지도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겨야 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국민의힘이 해산된다. 내란당이니까. 이거 사실이죠. 이재명 씨가 무죄가 아니듯이 국민의힘이 내란당인 것도 없던 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산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 사용당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역사에 그냥 죄인으로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스스로 해체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번 이 작전을 보면 국민의힘 스스로 할복을 일단 개시하는 거다. 칼을 찔러 넣는 거다. 진지하게.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국민의힘 지도부의 주장은 이겁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자.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기자는 것도 있고 이재명 민주당을 혹은 이재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적어 있습니다. 한동훈 경선 후보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한동훈 경선 후보는 결국 이거죠. 나의 목표는 이거 빼고 국민의힘이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어가 없습니다. 목적어는 있는데. 그래 이 주어가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낙연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담하고 절묘하고 그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어야 산다 하고 마지막 승부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친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어차피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라고 이미 체념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그 이재명 유죄 앞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유죄 판결에서 또다시 꿈을 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대선은 패배하고 그 후에 당권을 한동훈에게 뺏길 수 없다 하면서 대거 김문수 진영으로 몰려갔다고 지금 보도가 됐죠. 그러면 이 김문수는 누구냐? 이렇게 자기들이 몰려가서 최종 후보로 선택이 되면 한덕수에게 상납할 상납이다. 그런데 한동훈도 상납이고 김문수도 상납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김문수만 상납이라고 여기 몰려간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이거 참 부질없다.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작전은 더 큰 시각으로 더 큰 결단을 내린 것이고 더 큰 싸움이다. 이렇게 꼬집고 찌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걸 이들은 항상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작전을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성공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이 상납이 끝난 진짜 후보가 나온 이후로 한 열흘 동안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이 극심할 것이고 어쩌면 잔혹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내란 세력, 윤석열 부부 구하기, 뭐 이런 내란 세력이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아주 절묘한 이 계획을 다 망칠 수도 있죠. 그러면 작전은 실패하고 대선 승리는 물 건너 갑니다. 이런 내용을 다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경선 최종 후보자를 내겠죠. 한동훈이든 김문수든.
그러면 그 후보자는 상납이라는 겁니다. 상납하는 심부름꾼이다. 한덕수 씨에게 그 후보자의 권리, 그거를 상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가 누구냐? 한덕수는 12월 3일 내란의 수괴급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방조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행정은 법치행정입니다. 그 법치행정의 일일이 거기에 서명을 하고 절차를 진행시킨 게 한덕수입니다. 이 사람은 수괴급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에 이재명 피고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그 민주당이 지금 들끓고 있죠. 그런데 그 같은 5월 1일이고 5월 1일 한덕수 씨가 사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이거 궁금해 할 텐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임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씨께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지키는 초소 같은 겁니다. 사퇴할 권한도 없고, 사퇴하는 거는 총리 사퇴를 한 겁니다. 이번에 한덕수 씨가 사퇴함으로 해서 도로 최상목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덕수 씨는 그 뼈도 없고, 이 사람이 그 근성도 없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그런 사람이 사퇴까지 하면서 지금 운을 걸었다? 왜 그랬을까? 절박한 겁니다. 수괴급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만일 3천만큼 썩었으면 한덕수가 2,999만큼 썩었습니다. 그런 수괴급 죄인인데 절박하죠. 그래서 상납을 받아서 자기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을 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나온 겁니다. 이 셀프 사면을 목적으로 대선에 나오는 셈이죠. 문제는 한덕수가 나오면 셀프 사면하고 윤석열 부부나 이 내란 수괴급들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사람을 국민이 용납 안 합니다. 안 뽑아줍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스스로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하고 나와도 한덕수가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면 용납 안 하죠. 바로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덕수가 다시 희생을 하도록, 다시 상납을 하도록 하는 데까지 가야 성공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한덕수가 이낙연에게 후보 자리를 상납하는데 이 당은 뭐냐? 국민의힘은 외견상 해체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그 이낙연에게 주는 거다. 겉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새로 만드는 당에 이낙연이 있고 거기에 흡수되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국민이 용납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덕수는 안 된다고 했죠. 새로운 당, 신당, 국민의힘이 외견상 해체돼 갖고 만들어진 대체정당, 이 신당은 국민의힘이 그 안으로 흡수된 당,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 신당의 후보로 이낙연이 나와서 대선을 완주하게 되면이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좀 가벼운 죄는 덮어주자. 웬만한 죄는 이건 좀 가볍다고 해주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은 법으로서 미동도 없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제거하고, 그리고 형사피고인 이재명을 동반 제거하고, 이것이 이제 법적인 처단입니다. 그 다음에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에서 확실히 처단을 함으로써 내란을 종결시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준엄한 법 집행인 것이고 특혜는 없다. 이것을 이루어내고 윤석열, 이재명 동반 제거에다가 내란 처벌을 제대로 하고, 그러면 이미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은 저질러졌죠. 그렇지만 몇 개월 만에, 거의 6개월 만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죄인은 처벌하고 대한민국은 가장 충격을 최소화시켜서 이제 좀 추스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걸음마 걷고 그 다음에 뛸 수 있는 것이죠. 다들 뛸 거다, 날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기발한 생각이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가장 유일하고도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